네, 반갑습니다. 저는 F5 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F5 네트워크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F5 네트워크스가 ADC 그리고 L7 스위치로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F5는 보안에 관련된 많은 좋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F5가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30분 정도 강연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강연이 끝나면 10분 정도 Q&A를 가질 겁니다. Q&A 때 좋은 질문 해주신 분 제가 5분 정도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된 분들께서는 바깥의 부스, F5 부스에서 F5 티셔츠를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웹이피케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YOD, 모빌리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주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게임도 웹으로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도 웹으로 가고 있고 과거에 단순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웹이 아니라 지금의 웹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하나의 창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는 통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약 44% 이상이 웹 취약점으로부터 기인한 사고였고요. 앞으로 이런 웹에 대한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앞으로 보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그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해서 F5는 어떤 것들을 제안하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웹이 중요하다, 모든 것들은 다 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요. 그럼 IT 보안 담당자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웹방화벽입니다. 웹이 메인이고 웹이 불안하다,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보안 솔루션이 적합할까요? 당연히 보안 담당자는 웹방화벽을 떠올리겠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웹방화벽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사의 웹방화벽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웹방화벽이 그렇게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보안 장비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IT 보안 담당자가 웹방화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준수할지, 그리고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사실 웹방화벽이 다양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보안 제품 중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방화벽도 어렵고 IPS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보안, 네트워크에 기반한 보안 솔루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웹방화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운영적인 부담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웹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공격자도 점점 더 복잡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웹방화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안 담당자는 점점 더 그런 지능화된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다양한 모바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HTTPS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퀄 컨텍스트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컨텍스트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면 사용자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트래픽 컨텐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단말에서 오는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오는지, 아니면 어떤 IP를 통과해서 접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정책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의 리퀘스트, 그리고 서버에서 내보내는 리스판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에 따른 보안 방안도 함께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안 접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보안 장비가 방화벽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안을 보시면 방화벽이 메인을 위치하고 있고요. 인터넷 구간 그리고 본지사 간의 트래픽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방화벽에 의한 보안은 클라우드로 트래픽들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의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YOD가 증가하고 원격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재택근무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이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SSL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션에서 싱텔 솔루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SSL은 앞으로 메인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TLS가 되겠죠. 이제 SSL 3.0은 거의 지원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TLS가 메인이 될 텐데 SSL, TLS를 사용하는 게 보안적으로는 아주 많은 고려사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사실 단순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SSL을 포함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재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접근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어플리케이션을 보안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안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경로에 따라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말에 대한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네트워크상의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웹방화벽 제가 말씀드렸지만 웹방화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코딩을 시큐어 코딩을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데이터 센터, 한 어플리케이션, 한 서버를 타겟으로 하는 보안 정책이 아니라 사용자端부터 하나하나 고민하는 그런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접근과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액세스와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문에 사실 F5 로고가 있긴 합니다만 F5가 이야기하는 제안하는 이런 보안 기능을 한꺼번에 아니면 여러 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이 F5의 자리에 위치한다면 최적의 보안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보안도 아니고요.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만을 위한 보안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보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로 트래픽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용자 아니면 우리의 공격자는 사내에 있을 수도 있고 사외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국외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5가 제안하는 건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하이브리드 서비스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클라우드가 대두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보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은 물리적인 장비를 위치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사실 물리적인 장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물리적인 장비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함께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이런 보안 정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요즘에 클라우드 다음으로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SDN인데 이런 것들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지능적인 겁니다. 사실 약간 화두에서 벗어나긴 합니다만 SDN이 가장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의지 아니면 사용자의 정책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키는 또 지능적인 L7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있어서도 지능적인 서비스 정책 구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사용자 정보, 내용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태에 따른 보안 정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F5가 제안하는 전략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HTTP하고 SSL의 사용이 안전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HTTPS, SSL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아니면 아주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슬라이드는 퀄리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www.sslabs.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 사이트에 HTTPS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메인을 입력을 하시면 그레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그레이드가 A+부터 F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권 대부분 다 HTTPS 사이트 운영하고 있죠. 네이버 검색 사이트, 모바일 검색 사이트 HTTPS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HTTPS 서비스를 하고 있죠. 다양한 사이트들이 HTTPS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든 HTTPS 사이트들이 이와 같은 A+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이트는 F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트는 L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어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D 그레이드를 받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SSL, HTTPS, TLS 이런 것들은 ICMP처럼 간단한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SL 3.0, TLS 1.0, 1.1, 1.2 다양한 버전별로 취약점이 있고 SSL 핸드쉐이크 하는데도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SSL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SSL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면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리의 사이트는 얼마나 안전하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SSL을 아직 서비스 안 하고 계신 분들은 HTTPS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걸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HTTPS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OSI 7레이어에 하나를 더 올려놨어요. 유저랑 디바이스. 사실 OSI 7레이어 네트워크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7까지죠. 근데 F5에서는 이제 유저 디바이스 해가지고 레이어 A까지 올려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이 보안 담당자, 보안 입장에서는 사용자와 단말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SSL로 암호화될 겁니다. TLS로 암호화될 거예요. 하물며 CNC 서버조차도 좀비 PC와 커맨드 서버랑 통신할 때 TLS를 씁니다. 그러면 TLS나 SSL을 빼고 보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 L7 스위치도 당연히 SSL 합니다만 방화벽 IPS들도 SSL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SSL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SSL을 하는 프락시, F5와 같은 이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7이 가장 높죠. 그 말은 레이어 7을 할 수 있는 장비라는 건 L2, L3, L4, L5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먼저 네트워크 레벨에서 플러딩이 오면 L2, L3, L4 플러딩은
레이어가 7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SSL 레이어, 스스로 SSL을 할 수 없는 장비는 SSL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탐지나 차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SSL을 스스로 안 복호하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L7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HTTPS를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를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된 패킷 안에는 뭐가 있죠? 결국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공격자가 해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용자들이 HTTPS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안 장비는 HTTPS를 복호화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게 와프가 될 수도 있겠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대표적인 웹 보안, 웹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것도 HTTPS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프락시하면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 특히 현재와 같이 TLS의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프락시로 동작하면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고 본연의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게 하나의 아키텍처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망에 여러 개의 장비로 이런 그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망에 IPS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SSL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SSL 통신에 대해서 IPS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레이어 4까지 플러딩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간단한 공격은 볼 수가 없죠. 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SSL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이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SSL 말고 또 이제 강조드릴 부분이 평판 기반 필터링입니다. 제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액세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자의 트래픽을 평판 기반으로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받는 트래픽이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공격도 있을 거고 지능적인 해킹 시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트래픽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게 뭐가 있냐면 IP 어드레스죠. 굳이 레이어로 따지면 레이어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SSL을 복호하고 이게 어떤 공격 패턴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전에 소스 IP 기준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잘 알려진 외부 프락시를 쓴다거나 이미 말리셔스하다고 판단된 IP 정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 IP들이겠죠. 이런 공인 IP 기준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차단하면 CPU 인텐시브한 복잡한 정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CPU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판 기반 솔루션이 있는데, 네트워크 레벨에서 이런 IP 레피테이션 DB를 통해서 정책을 적용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웹방화벽입니다. 웹방화벽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운용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건 트레디셔널한 웹방화벽적인 부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웹방화벽이 있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웹방화벽이 하지 못한 해야 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방화벽은 방화벽이 할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이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이지만 방화벽을 레이어로 따지면 레이어 4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시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CSRF 공격이든지 뭐 쿠키라든지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한 공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는 탐지하거나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웹방화벽을 쉽게 운용하든 어렵게 운용하든 쓰든 안 쓰든 필요성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웹방화벽은 꼭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반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IDS, IPS 그리고 웹방화벽으로 해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오와스프 탑 10 그리고 국정원 8대 취약점을 어떻게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웹방화벽은 다 차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기반인 방화벽이랑 차세대 방화벽, IDS, IPS는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안 레벨을 높이려면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웹을 조금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웹방화벽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웹방화벽이 SSL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평판 기반으로 네트워크 보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오와스프 탑 10 이런 기본적인 웹방화벽의 기능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아까 OSI 7레이어에 레이어 8이라고 해서 유저랑 디바이스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사용자에 대한 보안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봇, 스캐닝, 웹 스크래퍼 이런 자동화된 툴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 방화벽이랑 아니면 웹 서버를 운영을 해보시면 다양한 스캐너들이 아니면 다양한 봇들이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실제로 공격 시도가 아닐 수도 있고 공격 시도일 수도 있고요. 특정 D-Day에 공격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L7 공격이 자동화된 툴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들은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지능화된 봇, 툴, 디도스 어태커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차세대 웹 방화벽은 탐지해내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단하는 기술적인 내용은 관심이 있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흔하게 제가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캐너도 있고요. 브루포스 어택 같은 경우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게임사 이런 데 많이 브루포스 어택을 하는데 최근에 웹방화벽 트렌드는 사실 오와스프 탑 10을 이야기하는 건 진부해요. 오와스프 탑 10 BMT하고 기술 규격서에 넣긴 하지만 운영할 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는 기능들은 뭐냐면 SSL에 대한 고민, 브루포스 어택, L7 디도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한 게 차세대 웹방화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사용자 보안 구성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예전에 기사화됐던 내용을 제가 좀 취합한 건데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액티브엑스 환경에서 공격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피싱에 사용하기도 하고 파밍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DNS 싱크홀, URL 변조, 그리고 HTTP 응답 분석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래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나 제3의 말리셔스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사용자 자신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렇죠? URL을 잘 보고 내가 누른 사이트에 주소창에 초록색 자물쇠가 있는지 확인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사용자가 잘 확인을 했다면 접속 자체를 안 하겠죠. 하지만 접속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공격자들은 점점 더 용이 주도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하는 보안 솔루션에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서버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변조하고 사용자가 말리셔스로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공격 방식이 있고 이에 기반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 텐데요.
F5가 제공하는 뭐 기능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을 요청하면요, 결국은 서버로 갈 겁니다. 그런데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될 때 원문 그대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정보는 감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용자가 원문과 다르게 사이트를, 정확하게는 HTML이죠, 코드를 변경을 해서 브라우저에 로딩하도록 만들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줍니다. 너가 만든 코드가 1부터 10이었는데 누가 중간에 1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 코드가 변경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텍트해서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이런 정보들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바스크립트예요. 보안 솔루션에서 원본 HTML 중간에 암호화를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순간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암호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누군가 인터셉트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이미 브라우저 안에서 자동으로 암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우리 사이트를 이용해서 말리셔스 아니면 피칭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소스 코드를 카피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열어가지고 소스를 새로 저장하기 해서 저장해서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만든 소스 코드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호스팅되면 임의의 자바스크립트, 정확하게는 어떤 솔루션이 되겠죠. 솔루션이 감지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따따따 a.com으로 서비스 돼야 될 소스 코드인데 갑자기 따따따 x.com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누군가 저장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보안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말리셔스 사이트로 가기 전에 디텍팅하고 알람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기능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고,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구성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디도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제가 F5 디도스 솔루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5 디도스 잘 막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100기가 됩니다. 담당자가 말씀을 하세요. 100기가 좋다. 근데 우리 인터넷 회사는 1기가다. 공격자가 1기가 쏘면 어떡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만약 F5 실버라인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디도스 솔루션을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1기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100기가의 디도스 트래픽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디도스 솔루션에서 다 감내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래픽이 1기가 미만이다, 아니면 우회해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그럼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또 차단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하이브리드한 구성을 가져가시는 걸 공고를 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런 솔루션들을 F5 기준으로 법례라고 그러죠. 베스트 프랙티스 비슷하게 구성을 하면 이런 구성이 될 겁니다. 사용자와 공격자가 외부에 있고요.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티어 1으로 네트워크 방화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티어 2로 SSL 처리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웹 방화벽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이 짧게는 공격이지만 그걸 세분화하면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공격, 어플리케이션 공격,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감내할 수 있는 공격,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도와줘야 되는 공격,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아울러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연이었고요. 풀프락시라고 하면 레이턴시, 지연이죠. 지연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F5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HTTPS
공격에 대한 F5의 강점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레이턴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SSL에 대한 강점이 뭐냐, 이걸로 볼 수 있는데, 프락시 솔루션 하면 대부분, 그리고 웹방화벽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솔루션을 생각하면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느려집니다. 일을 더 하는데 더 빨리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스위치는 맥만 보고 처리를 하고 웹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는데 당연히 더 느립니다. 단순하게 보안적인 기능, 네트워크 스위칭 컨셉으로 보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질문에 F5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F5는 보안 기능과 동시에 가속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웹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을 때 뭘 구축을 하죠? 캐시 서버 같은 거 구축을 하시죠. 웹 서비스를 빨리 하고자 할 때 F5는 캐시 기능이 하나의 솔루션에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충분히 캐시 기능으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캐시뿐만이 아니라 압축, 그리고 서버 사이드 TCP 오프로드 같은 다양한 가속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TTPS와 관련돼서는 SSL을 위한 하드웨어 칩셋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안보화를 하게 되면 CPU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F5에서 SSL을 처리하게 되면 별도의 ASIC에서 HTTPS 트래픽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슬라이드가 없는데 타사 솔루션과 F5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타사 솔루션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캐시 서버 있어야 되고, 웹방화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SSL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F5는 그게 한 몸으로 있는 이런 구조다. 이런 게 F5의 아키텍처적인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멈춰주시면 제가 계속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릴게요. 풀프락시를 제가 강조를 해서 그런지 풀프락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퍼포먼스에 대한 컨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풀프락시 느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능적인 부분도 풀프락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외산을 조금 칭찬하는 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외산의 장점은 뭐냐면 성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은 두 번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F5는 태생이 풀프락시 장비입니다. 근데 최근에 방화벽에서도 SSL을 하죠. 그러면 태생을 따져보면 방화벽은 네트워크에서 SSL을 한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 레벨, 레이어 3의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던 장비가 SSL을 하겠다라고 레이어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퍼포먼스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걱정되시죠?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하지만 F5는 처음에 1996년도에 제품을 만들 때부터 L7이었어요. 한 번도 제품을 L3 전용 장비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회사 어필을 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턴시를 감쇄할 할 가속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은 감히 어떤 타사 솔루션보다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설명하셨던 레이어 7, L7 레이어 상단의 보안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접속 시도와 브루포스 어택과 같은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를 어떻게 구별하여 탐지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 잠깐 말씀드렸죠. 키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로딩이 되죠.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 환경일 때는 F5 솔루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징후, 예를 들면 갑자기 TPS가 증가한다든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버의 레이턴시가 증가하고 있으면 기능을 쓸 환경이 준비가 된 겁니다.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 경우 자바스크립트를 삽입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삽입을 하면 어떻게 삽입을 하냐면, 서버가 보내는 HTML에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로딩을 하겠죠. 그러면 로딩을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임의의 쿠키 값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의의 URL로 요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리액션을 하겠죠. 쿠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재요청을 하게 될 거고 지정된 URI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F5는 이런 요청들이 정상적으로 그 클라이언트에서 오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L7 툴 가지고 공격하면 그 자바스크립트에 반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휴먼과, 그러니까 사람과 툴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예, 아까 질문하셨던 분 아닌가요? 맞죠? 박형규님, 감시하는 영역이 많고 관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퍼포먼스 저하가 생기지 않을까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이나 제품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F5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한 장비에서 다 돌아가느냐, 그리고 과거에 UTM을 써봤는데 슬라이드로는 훌륭한 장비인데 실제로는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F5가 기능이 많아요. 하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다 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티어 1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방화벽, 티어 2의 SSL과 웹 방화벽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게 있는데, F5 풀프락시에 스스로 네트워크 방화벽 역할도 하고 웹 방화벽 역할도 하고 SSL 복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운용하는 것보다는 티어별로 구분하시기를 제가 공고를 드립니다. 다만 F5의 처리 성능이 10G예요. 근데 우리 사이트는 인터넷 회선이 200메가입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F5의 성능이 10G입니다. 근데 우리 사이트의 트래픽 용량이 5G 정도 된다.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나누셔야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트래픽 용량과 쓰고자 하는 기능이 뭔지에 따라서 퍼포먼스 저하를 걱정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솔루션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사용하시는 그 망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드리면 조금 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국님, 마지막 5번째인 것 같은데, SSL 프로토콜 자체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프로토콜 자체의 취약점, 두 번째는 이 SSL을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F5가 이야기를 하는 건 서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핸들링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메인도 하나가 아니고 도메인도 여러 가지고, 그 하나의 도메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수십 대입니다. 패치하려면 수십 대 패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패치를 만약에 F5도 가지고 있다면 F5 정도면 패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용 서버보다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안 취약점 자체도 적을 뿐더러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패치하기 위한 절차도 훨씬 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그 장비만 패치하면 패치가 끝나는 거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 가운데 강연자분께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트랙의 3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